코엔 파트너스의 이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체감하고 있는 ESG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나온 이슈가 맞습니다. 근데 금융기관은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거든요. 즉 ESG가 기업의 재무 성과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이드에서 우리 산업계에 ESG를 요구를 합니다. 누구냐? 우리의 클라이언트입니다. 근데 우리의 클라이언트는 왜 요구를 하냐? 그들의 클라이언트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클라이언트 오브 클라이언트가 ESG를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가장 먼저 요구하는 그 기업은 규제에 의해서나 아니면 그들 스스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ESG를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과거보다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ESG라는 이슈가 재무 성과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인식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듣는 게 글로벌 공급망 위기다, 부품 납품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원자재 가격이 30% 40% 뛰었다. 그 원인은 코비드19 영향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영향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하나의 시그널은 경제 활동이 주춤되었을 때 여러분들 공기 깨끗해졌다 이런 걸 아마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맛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서는 이 하이 폴루션 기업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한 서스테너빌리티를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트렌드를 발표 자료에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ESG 풋프린트의 3분의 2가 공급업체로 인해서 기인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영역에서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약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망을 탈탄소화 또 저탄소화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을 많은 기업들한테 권고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약 78%가 2025년까지 3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전환이 느린 우리 협력업체에는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도 좀 선언을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사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기업은 대부분 글로벌 고객 또 우리의 고객으로부터 뭔가를 요구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수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저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글로벌 공급망을 얘기하는 ESG와 관련돼서 규제로 작용하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그 부분은 EU에서 얼마 전에 공표한 지속가능성 실사법이라는 것입니다. EU가 이게 발의가 되면 각 회원국이 2년 이내에 자국의 법으로 법제화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법은 EU 차원에서 기업의 어떤 통합적인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여를 하는 것이고요. 밑에 박스에 보면은 그 기업의 매출, 그 다음에 임직원 규모별로 도입 시기가 결정이 됩니다. EU에 그 거점이 없는 기업이라도 EU 내에 순 매출이 일정 부분 있으면 이 대상 기업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속 가능성 실사의 대상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망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 환경 쪽을 뭘 들여다보나 제가 이제 봤더니 생물 다양성, 그 다음에 유해 폐기물, 화학물질, 이런 부분들을 실사의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후변화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유럽의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 또 유럽의 거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그런
법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품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품목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도 여러 개가 있을 거고요. 그 품목이 갖고 있는 환경적, 사회적 어떤 요인들은 너무나 다양할 겁니다.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서요. 어떤 리스크들이 잠재되어 있을까? 그 과정에서 리스크 극복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기업이 그러면 ESG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 많은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전문기관이 ESG 가이드라인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걸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중소중견 기업 공급망 관리를 받아야 되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이 안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법을 다 준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하시는데 다만 매니지먼트와 디스클로저를 안 하셨기 때문에 평가가 낮게 나오거나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많이 당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환경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양하게 그런 그 실행 툴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그런 이슈는 아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카본 풋프린트 관점에서는 올해 내년에 빠르게 요구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 사업장 단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납품해야 되는 품목 단위. 자, 그러면 사업장의 온실가스를 할당을 해야 되죠. 품목 단위로 제품 카본 풋프린트를 산정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탄소 기술이나 어떤 혁신 기술을 갖고 계시다면 탄소 중립 기여도, 즉 내가 고객의 카본 풋프린트를 이만큼 줄여줄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놓으신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또 비즈니스 기회를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지금 산업계에 이 ESG와 기후변화 중심으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25년째 환경 컨설팅만 하고 있거든요.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우리 기업은 내 제품에 들어오는 소재나 부품에 유해 물질이 없으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기간의 성적서만 보면 제가 확인했는데 이제는 그 소재 부품을 만드는 사업장에서 아동 노동하면 안 되고 인권 보호해야 되고 오염물질 배출 덜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큰 흐름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에 제가 공급망 관리 관점에서 ESG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실가스 산정과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또 기업 내 ESG를 내재화하기 위한 기업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관리 항목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